안녕하세요. 열로미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호주 워홀 이야기 네 번째입니다. 애들레이드에서 퍼스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해 볼 예정이고요. 그럼 가보실까요? 애들레이드에서 퍼스까지는 차로 약 5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퍼스로 향하는 3일째 날입니다. 첫날은 날씨가 안 좋아서 많이 움직이지 못했고요. 약 500km 정도 운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 부산 왕복은 1도 아닙니다. 완전 껌이에요. 여기는 보통 그렇게 운전하니까요. 그리고 첫날은 캠핑장을 찾지 못해서 도로변에 로드하우스라고 일종의 휴게소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드하우스에서 기름 넣고 하루 텐트 치고 잠을 잤어요. 로드하우스라서 그런지 부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최악이었는데요. 더 최악은 하루에 $20였어요. 그리고 이틀째는 650km를 운전해서 역시나 도로가에 있는 로드하우스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여기는 더 안 좋았어요. 샤워하는데 5분에 $1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씻고 잤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주방이 없어서 대충 저녁을 때웠습니다. 참 이날은 그레이트 오션로드 같은 돌덩이 암벽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보고 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생각했지요. 겁나게 느림보 나라 호주, 정말 축복받은 나라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파도가 멋지게 바위 만들어주고 자연이 만들어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땅덩어리는 겁나게 크고 남한의 71배라고 하더라고요. 하여간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퍼스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참 오늘부터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동해서 오는 동안에 시간이 또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가 시드니보다 1시간 45분이 느립니다. 그리고 애들레이드에서 오는 길은 말 그대로 허벌판이에요. 정말 가도 끝이 없는 직선입니다. 혹시 한국에서 속도 못 내서 안달나신 분들이라면 여기 애들레이드에서 퍼스 가는 길 한 이틀만 운전해보세요. 여기는 아우토반이 따로 없어요. 경찰들도 없고 한번 180이나 200km까지 밟아보세요. 그것도 한두 시간이지 그렇게 하루 왼종일 달리면 차가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는 100km 고정으로 달렸습니다. 하여간에 속도 내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번 여기 와서 질릴 때까지 밟아보세요. 재미날 거예요. 달리다 질려서 차 퍼질 때까지. 그리고 오늘 오면서 도로 주변에서 캥거루를 처음 봤습니다. 사실 제가 호주 8개월 있는 동안 동물원도 안 가봤거든요. 돈 아까워서. 가봐야 캥거루, 코알라 같은 것 뿐이라 사실 저는 자연산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돈 내고 안 갔습니다. 그 덕에 오늘에서야 캥거루를 봤습니다. 호주 로드트립 하시다 보면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것을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길가에 질비하게 널려 있거든요. 오늘도 650km는 좋게 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또다시 시간대가 45분이 바뀌었네요. 시드니보다 총 2시간 30분이 늘어졌습니다. 지금 시드니가 썸머타임을 하고 있어서 원래는 1시간 30분인데요 2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어째 한나라에서 시간이 이리도 다르단 말인가. 정말 나라는 겁나게 큽니다. 그리고 애들레이드에서 퍼스까지는 길이 하나라 속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한번 보면 계속 보게 되는 재미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주유소에서 쉬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여행하면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퍼스 가는 길이 하나여서 그런지 기름값이 좀 사악했어요. 그래도 중간에 세듀나라고 작은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가 기름값이 가장 저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기름을 3번 넣었는데요. 리터당 1.35달러 정도 해서 조금이라도 싼 것을 찾다 보니까 3번씩이나 넣었습니다. 오늘 총 달려야 할 거리가 750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목적지까지 150km만 더 가면 됩니다. 오늘 시간이 2시간이나 늦어져서 조금은 피곤하네요. 오늘 오는 길에 호주에서 제일 길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지났어요. 100마일 도로라고 해가지고 총 길이가 146km인데요
제 친구 운전하는데 심심해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이렇게 달려서 도착한 곳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한 또 하나의 로드하우스. 역시나 여기도 기름값이 1.29달러,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차 기름이 바닥이라서 어쩔 수 없이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은 벨라도니아인데요. 이곳이 조금은 유명하더라고요. 1972년에 인공위성이 이곳에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기념품 보면 죄다 인공위성 그림 그려져 있어요. 그런 거 하나 정도 사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를 여기서 자게 되었어요. 참 근데 도착하니까 시간이 오후 4시였습니다. 2시간이 바뀐 관계로 잠을 자는데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시는 사람들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다음날 저희는 에스페란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벨라도니아에서 차로 4시간 거리, 약 400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달려서 지금 빅4 카라반에 도착했어요. 하루 저녁 자는데 3명이서 22달러인데 저희는 멤버십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0% 할인해서 19.80달러 지불했습니다. 어쨌든 돈 내고 텐트 치고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에스퍼런스에서 또 하나의 그레이트 오션 드라이브가 있다길래 거기 가봤는데요. 그레이트 오션 로드보다는 영 아닌데 해변이 짱이더라고요. 해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도 무지 많고 어떤 사람은 상어 잡아서 사진 찍어 놨더라고요. 낚시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즐겨 보십시오. 여기는 해변이랑 물 하나는 죽입니다. 모래는 정말 하얗고 바닷물은 정말 시퍼렇고 너무나 깨끗해서 바다에 들어가서 물 좀 만져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스로는 윈드팜이라는 곳에 갔어요. 이것도 그레이트 오션 드라이브에 있는 곳인데요. 윈드팜이 뭔지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풍력 발전소입니다. 요즘 한국에 많은 윈드팜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윈드밀 몇 개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에스퍼런스의 명물 핑크레이크로 향했습니다. 말 그대로 핑크빛 호수인데요. 비가 하도 안 와서 그런지 호수가 아니라 물 웅덩이더라고요. 물이 있어도 날씨에 따라서 물 색깔이 변한다고 합니다. 캠핑장 옆 텐트에서 지내는 호주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핑크색을 봤어요. 근데 제 친구는 저게 무슨 핑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핑크레이크 표지판에 보시면 웃긴 문장이 하나 써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분이 써 놓으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Why isn't this lake pink? Do you know? 이렇게 문장 써놓고 밑에 국적을 알아보기 쉽게 이름하고 날짜를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사진 한 장 찍고 저희의 홈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퍼스 가는 길이 조금은 지루했어요. 너무나 멀고 운전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다음 날에는 에스퍼렌스에서 알바니까지 달렸습니다. 알바니는 퍼스로 가기 전에 있는 도시인데요. 참 조용하고 깨끗한 도시이면서 볼 것도 다양하고 에스퍼란스에 있는 윈드팜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호주에서 가장 큰 윈드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내추럴 브릿지라고 말 그대로 자연산 다리입니다. 그리고 이뮤 포인트 거기서는 조개 잡을 수 있어서 조개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거기서 하루 정도 쉬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트리탑 워크라고 있는데요. 나무 위에다가 징검다리 같은 것을 만들어 놔서 나무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거기도 참 좋았어요. 그리고 마그렛 리버라고 호주에 또 한 군데 와인으로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거기도 맛보는 것은 공짜고요. 맘대로 마셔볼 수 있습니다. 와인 마시고 퍼스까지 얼마 안 남겨놨는데 가는 중간에 차가 퍼져버렸어요.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알바니에서 퍼스까지 약 750km 정도 되는데요. 날씨도 덥고 너무 오래 달렸는지 라디에이터 호스가 터져버렸어요.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보험이랑 로드 서비스를 들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전화하니까 30분 정도 있다가 오더라고요. 돈도 안 받고 그냥
호스 하나만 갈아주고 사인 받고 빠이빠이 하면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날 늦게 퍼스 입성을 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피곤해서 카라반에서 자고 그 다음날 퍼스 시내 구경하는데 진짜 조용하긴 한데 볼 것은 그닥 없었습니다. 킹스파크, 여타, 보타닉 가든하고 별다를 거 없었어요. 그리고 로트니스 아일랜드가 있는데요. 거기도 배 타고 가야 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회로 남겨놓으려고요. 그리고 다음날 전체적으로 차를 정비하기 위해서 카센터에 차를 맡겼어요. 호주에서 처음으로 백팩으로 잠을 자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시내에서 가깝고 아침이랑 저녁에는 쌀을 무료로 주는 곳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로브 백팩이라고 가격도 저렴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퍼스에도 일본인은 참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백팩 세탁실에 일본어로 설명되어 있을 정도로 호주 어딜 가나 일본인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웨이브락이라는 곳을 보러 퍼스에서 4시간을 달려서 보고 왔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더라고요. 퍼스에서는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어요. 애들레이드에서 퍼스까지 오는데 6일 걸렸고요. 퍼스에서 5일 정도 있었고요. 결론을 내자면 저처럼 돈이 많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가까운 데만 돌아다니고 돈 좀 있으신 분들은 배 타고 나가서 돌아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간에 퍼스 그렇게 조용한 동네라서 볼거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애들레이드에서 퍼스까지 오는 길이 너무 멋있고 볼거리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튼 퍼스는 특이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퍼스는 시내보다는 외곽 쪽으로 돌아다니세요. 그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애들레이드에서 퍼스까지 가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은 퍼스에서 다윈까지 가는 여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